지난주 금요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진행됐던 HTML5 트렌드 앤 인사이트 세미나 발표 자료를 여러분께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요즘 다른 언어의 도움 없이 HTML,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만으로 뭐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못지않은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드는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플랫폼 자체가 데스크탑에서 웹으로 빠르게 전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세션이 HTML5 트렌드 앤 인사이트인데 2010년에 HTML5 워킹 드래프트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HTML5 스펙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것도 있는가 하면은 전혀 다른 워킹 그룹으로 떨어져 나간 스펙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HTML5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HTML5의 여러 키워드들 이런 것들 같이 짚어보고요.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HTML5의 새로운 스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HTML5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HTML5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영상 자료인데요. 2010년에 워킹 드래프트가 발표되고 난 후에 HTML5의 뭐 탄생 배경이라든지 그다음 주요 스펙 같은 것들은 많은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세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얘기는 하지 않고요. 간단히 이제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약자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용어에 대한 정의, 용어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 하이퍼텍스트는 참조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통해서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크업이라는 말은 원래 출판업자들이 출판하기 전에 원고에다가 교정 기호를 넣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컴퓨터에서 마크업 언어라고 하면은 이제 태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의 구조를 표현, 말 그대로 마크업하는 언어의 종류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팀 버너스-리인데 1980년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이 양반이 자기네 연구원들 사이에 컴퓨터를 통해서 문서를 공유하고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HTML 체계를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연구 문서이다 보니까 표나 그림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마크업, 표현하기 위한 체계를 이제 고안을 했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SGML 기반으로 HTML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HTML이 발표되고 난 후 얼마 없어서 한 1991년 정도에 HTML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HTTP 기반의 월드 와이드 웹이 역시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제안이 됩니다. 월드 와이드 웹이 탄생을 하고 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또 수많은 정보들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교환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그만큼 웹에 접속하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웹을 이용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방법도 다양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웹을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웹에서 무엇인가를 실행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HTML5가 만들어졌습니다. HTML5는요, 시멘틱, 오프라인과 스토리지, 디바이스 액세스, 커넥티비티, 멀티미디어, 3D 그래픽이나 이벤트, 퍼포먼스와 인티그레이션, CSS3 요 정도의 스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멘틱 같은 경우에는 보다 구조화되고 다양한 기능의 HTML 태그를 제공하죠. 대표적으로 헤더, 섹션, 푸터, 아티클, 내비 이런 태그가 제공이 됩니다. 오프라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실행 가능한 웹을 만들기 위한 기능이고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파일, 로컬 스토리지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요. 디바이스 액세스는 GPS나 카메라, 센서 같은
디바이스에 내장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게 하죠.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커넥티비티는 여러분 지금 기업 웹 메신저에서 하고 있는 웹소켓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양방향 통신 기능을 제공하죠. 과거에는 이런 그 양방향 통신을 웹에서 하기 위해서는 뭐 폴링이나 롱폴링, 코멧 같은 일종의 꼼수를 써서 양방향 통신을 구현했었는데 웹소켓이 지원되면 웹의 다이나믹함이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HTML5가 최초로 이제 나올 때 HTML5가 갖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은 최신의 컨텐츠를 웹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 스펙은 비디오와 오디오를 제어하고 최근에는 그냥 비디오와 오디오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걸 프로세싱 할 수 있는 오디오 API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스펙에 포함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픽 기능은 다양한 2, 3차원의 그래픽을 지원하고 SVG나 캠퍼스, 웹GL 같은 요소들이 같이 지원이 되죠. 퍼포먼스 인티그레이션은 비동기 통신이나 스레드 같은 성능 향상과 통합을 위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CSS3는 성능 저하 없이 과거에는 뭐 이미지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성능 저하 없는 스타일 효과를 이제 제공을 하는 이제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HTML5의 스펙이 이래요. 이제 시멘틱 요소하고 CSS 요소들은 업그레이드가 됐죠. HTML4에도 있었던 기능들이죠. 그리고 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실행을 하기 위한 웹, 그렇죠? 실행을 하기 위한 웹을 위해서 제공되는 기능들이고 흔히 HTML5 API라고 이제 불려지고 있습니다. HTML5는 올해 2012년 CR이라고 불리는 Candidate Recommendation 권고 후보안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권고 후보안이 발표되면은 한 10년 정도 이게 진짜 표준화가 되기 위해서는 표준으로 이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이제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2012년 정도 돼야 권고 제안이 발표가 되고 권고 제안이 발표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W3C의 권고안, 표준이 이제 되는 거고요. 10년 정도가 남아 있지만 지금 이제 그 권고 후보안이 발표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업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많은 브라우저 벤더들이 이미 초안 수준의 HTML5를 많이 구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발표될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버전에서도 70% 이상 HTML5 지원율을 보일 예정이고요. 자, 이게 이제 그 HTML5 브라우저 지원 현황인데요. AJAX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서 지원이 됐고, HTML 4.0은 1996년에서 1997년도 정도에 이제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그 HTML5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사파리 브라우저를 필두로 해가지고 크롬 브라우저가 탄생하면서 정말 적극적인 이제 지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좀 눈여겨서 살펴봐야 할 것들이 이제 요 라인이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라인인데 그 릴리즈가 6에서 7로 릴리즈 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크롬 같은 경우에는 릴리즈 주기가 되게 짧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HTML5 스펙을 빨리빨리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전략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뭐 웹 RTC 같은 거는 HTML5 스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 에디팅 단계의 스펙임에도 불구하고 크롬 개발자 버전 같은 데서는 그냥 바로바로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현재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47%의 HTML5 지원율을 보이는데 이제 올해 발표될 거는 77%.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버전에서는 90% 이상 HTML5를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브라우저만 이제 흔히들 말하는 모던 브라우저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HTML5를 쓰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세상은 말 그대로 HTML5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스티브 잡스가 2010년도에 아이폰을 발표하면서 플래시를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은 HTML5로 움직이고 있다. HTML5의 최근 트렌드는 제가 봤을 때는 모바일 퍼스트, 웹소켓, 디바이스 제어, 웹 애플리케이션, HTML5 게임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그 웹서핑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요런 그 기사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HTML5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반드시 HTML5의 트렌드만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웹의 흐름,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범위의 그 웹 기술, 뭐 이런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듣게 될 키워드인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모바일 퍼스트입니다. 그 루크 로블루스키라는 이베이와 야후의 디자인 수석으로 있던 양반이 그의 저서 모바일 퍼스트를 통해서 이제 주장한 개념인데요. 모바일을 경우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사용자의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양반에 의하면은 모바일 퍼스트 전략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크로스 모바일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모바일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는 거는 즉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거죠. 플랫폼의 변화는 반드시 기회를 수반하게 되죠. 그리고 모바일이 갖고 있는 제약사항, 느린 네트워크 환경이라든지 작은 스크린 사이즈, 이런 것들은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사용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기기가 갖고 있는 특화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모바일 시장이 커지는 건 다 알고 있죠. 여기 이제 그래프, 여기 이제 이거 뭐죠? 인포그래픽을 보면은, 자, 2015년 정도 되면은 모바일 트래픽이 데스크탑 트래픽을 능가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현재를 놓고 보더라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단지 모바일만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따지고 보면은 2010년에 비해서 2015년 정도 되면은 42배의 트래픽이 모바일을 통해서 발생을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지메일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사용자가 7%가 감소했어요. 반면에 모바일 사용자는 36%나 증가를 했거든요. 엄청난 차이죠. 이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다가올 모바일 대혁명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쓰는 인스타그램은 되게 특이하게 모바일 퍼스트도 아니고 모바일 올리 전략을 썼어요. 그러니까 PC 서비스가 없고 모바일 서비스만으로 런칭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이제 100만 유저 히트를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에 인수가 됐고요. 유튜브가 구글에 인수된 이후에 최고의 M&A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인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2개월간 이제 지난 12개월간 10억 달러 이상 매출이 모바일에서 발생을 했죠. 모바일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요. 현재도 되게 커졌어요. 이런 것들은 즉 다시 말하면은 새로운 기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모바일이 갖고 있는 제약사항들, 스크린 사이즈라든가 작은 스크린 사이즈라든가 느린 네트워크 등 이런 제약사항들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화면에 핵심적으로 노출해야 될 컨텐츠는 무엇인가, 느린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으로 전송해야 될 리소스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저희 이제 저번에 이제 윙버스 같은 경우에도 기획회의 같은 거를 들어가 보면은 항상 하는 말이 모바일 먼저 컨텐츠를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PC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PC에다가 이것저것, PC는 화면이 넓으니까 이것저것 많은 정보들을 거기에다 담아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PC를 만들어 놓고 모바일로 옮겨갈 때마다 하나하나씩 제거를 하다 보면은 리스크가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모바일의 핵심적인 것들,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모바일을 먼저 담아놓고 이제 스크린 사이즈가 커가든가 아니면 제약사항이 많이 해소되는 디바이스로 넘어갈 때마다 기능을 추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HTML5의 뭐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라든가 캐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CSS3, 캔버스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하다 보면은 좀 더 제약이 많은 디바이스에 효과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특화된 기능들,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지오로케이션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증강현실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RFID 같은 근거리 통신망들, 지급이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요런 이제 모바일에 특화된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든다면은 과거 데스크탑 그 서비스에 비해서는 좀 더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글에서 이번에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글라스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꼭 한번 봐보세요. 그 모바일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특화된 기능들을 이용하면은 어떻게 세상이 바뀌게 될지에 대한 이제 컨셉 영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웹소켓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그 양방향 통신을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웹소켓인데, 그 처음에 얘기했던 팀 버너스리가 처음에 웹을 이제 생각을 해낼 때 웹이 이렇게 크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했다면은 그 웹을 양방향 웹으로 양방향 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스펙을 반드시 이제 넣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웹을 비연결 지향적으로 설계를 했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만큼 심플하기도 하지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양방향 통신이 되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HTTP 기반에서 양방향 통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죠. 과거에는 뭐 대표적으로 폴링이라든가 롱폴링, 코멧 기술들, 이런 것들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리퀘스트를 날리는 거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날리다 보니까 쓸데없는 트래픽이 유발이 되고, 서버는 서버 나름대로 이제 퍼포먼스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많은 비용 낭비가 있었는데, 웹소켓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웹소켓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고요. HTTP와 공유되기 때문에 웹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최신 브라우저에서 제공하고,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폴링 방식을 구현을 했을 때 속도가 이만큼 드는데, 웹소켓으로 구현을 하면은 아주 큰 차이를 보이죠. 그 과거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느리고 에러가 많은 롱폴링이나 폴링, 코멧 방식으로 이제 썼는데, 서버 단에서는 이게 이제 그 서버에서는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서버 사이드 측 스크립트로 내부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나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 접근을 해서 내부 프로토콜로 이제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그거를 다시 HTML로 변환을 해서 HTTP 위에다 태웠었잖아요. 이게 그 프로토콜 전환 비용이 되게 높아요. 하지만 이제 웹소켓을 통해서 웹소켓 어댑터를 통해서 이제 양방향 통신을 구현을 하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비용 속도도 이제 빨라지고 비용도 많이 절감되는 그런 통신이 가능하게 되죠. 웹소켓으로 얼마나 간단하게 통신을 구현할 수 있는지 코드를 좀 살펴보면은, 윈도우 객체에 웹소켓 프로퍼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있으면 쓸 수 있는데,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연결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끊어졌을 때,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런 네 가지 이벤트를 캐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메서드를 쓸 수 있는데요.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다음 연결을 끊을 때. 이게 되게 단순한 로직이에요. C나 자바 같은 거를 통해서 소켓을 구현하면은 개념은 비슷하지만 구현하는 게 이거보다 더 복잡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심플하고 간단하고 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되게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웹소켓 같은 경우는 따로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거는 이제 카진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그 다음 노드.js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소켓 IO 모듈이 있죠. 커진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소켓이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도 자체 기술을 통해 마치 웹소켓이 동작하는 것처럼 양방향 통신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js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 일종의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죠.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쉽게 서버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소켓 IO를 모듈로 제공하는데, 이것을 이용하면은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소켓 IO 같은 경우에는 웹소켓이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코멧이나 플래시 소켓 같은 거를 대처해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방법을 쓰고 있죠. 커징에서 제공하는 데모 화면인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역시 커징에서 제공하는
모바일로 여기 접속해가지고 이게 뭐죠? 레이싱카를 조절할 수 있는 웹소켓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화면도 이제 3.js라는 그 WebGL 엔진을 이용을 해가지고 HTML5로 구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디바이스 API를 살펴볼게요. 그 기존에는 웹에서 하드웨어 장치에 접근해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제 그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OS 기반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OS API를 통해서 커널 통신을 할 수 있고요. 커널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디바이스 하드웨어 장치를 직접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 위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뭔가를 뚫어주지 않으면은 OS하고 커널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API가 생겨나게 된 거고요. 이게 지금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어떤 디바이스 API가 제공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그려본 건데요. 간단하게는 화면, 그 다음에 전화 걸기, SMS, 그 다음에 진동기, 카메라, 배터리, 그 다음에 마이크,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NFC,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웹에서 제어할 수 있게 디바이스 API로 이제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파란색 박스로 쳐져 있는 거는 현재 스펙이 구현이 되어 있는 중이거나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빨간색으로 박스가 쳐져 있는 디바이스 API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디바이스 AP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펙으로 지금 에디팅 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HTML 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전화번호를 클릭하면은 전화 걸기로 바로 이동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애플리케이션 런처이고요. 캘린더, 카메라, 뭐 주소록, 파일 시스템, 갤러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비단 하드웨어적인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 갤러리나 주소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요거는 디바이스 API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은 건데요. WAC라는 게 있어요. Wholesale Application Community. 이게 이제 구글과 애플 같은 단말기 제조 업체가 아닌 통신 업체, 세계 각국 주요 24개 통신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만든 이제 커뮤니티인데요. 얘네들이 따로 이제 그 WAC 스펙 2.0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스펙을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면 자기네 마켓에 올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마켓에서 이제 판매되면서 나는 수익은 더 개발자들에게 많이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직 얘네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웨비노스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지금 디바이스 API 같은 경우가 모바일에 좀 한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웨비노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TV, 그다음 냉장고 같은 어플라이언스라든가 그다음 이제 자동차 이런 이제 디바이스 영역까지도 웹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스펙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사이트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데모 영상이 있는데 정말 웹을 통해서 자동차도 제어하고요. 웹을 통해서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데모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프라인 모드인데 그 웹사이트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야지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HTML5에서는 오프라인 스토리지 스펙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굳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접속했을 때 일종의 이제 그 리소스 리스트를 적어 놓은 매니페스트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한 파일들을 로컬 캐시로 저장을 해 놓고요. 이후 접속했을 때는 저장된 캐시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형식인데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오프라인일 때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속도도 빨라지고요.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이제 이게 이제 그 매니페스트인데 이렇게 캐시할 파일 한 번 접속했을 때 다운로드 받을 파일을 여기다 적어놓고
항상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파일은 여기 적어놓고 이제 실패했을 때 대처할 파일을 이렇게 적어놓고 해당 웹 어플리케이션 HTML 태그에다가 매니페스트 속성을 통해서 매니페스트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은 이게 이제 캐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했을 때 이게 있으면은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쓰고 없으면은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오프라인 모드를 적용을 한 HTML5 오프라인 모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이제 웹 환경에서밖에 구동이 안 되는데 폰갭을 사용을 하면은 이거를 어플리케이션화 만들 수 있죠. 어플리케이션화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모바일 폰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GitHub에 소스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폰갭 빌드에서 빌드를 하면은 이렇게 QR코드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QR코드 스캔하면은 자기 모바일 폰에 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대현대리가 만든 나의 도서관리 이 지금 폰갭으로 빌딩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HTML5 게임인데 HTML5 게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앵그리버드 같은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똑같이 구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는 뭐 2D 그래픽이니까 뭐 그냥 뭐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케이크 같은 게임이 3D로 거의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고 멀티 유저가 접속해가지고 게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HTML5로 게임을 만들려면은 이제 이런 기술들, 자 그래픽 기술들이 필요하고 멀티미디어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스토리지 기능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소켓 같은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도 반드시 퍼포먼스 기술들도 사용되어져야 하고요. 웹워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스레드 기술인데 CPU를 이제 그 어떠한 그 로직에 할당을 할 수 있게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이런 거 외에 풀스크린이라든가 마우스 포인트를 제어하는 것들, 그 다음 스크린을 제어하는 것들, 그 다음 게임 엔진, 그 다음 이제 이런 게임 패드 API. 요거는 이제 HTML5 스펙은 아닌데 모질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게임 패드를 웹에서 제어할 수 있게끔 하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픽 요소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3차원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웹GL을 많이 쓰는데 역시 이제 오픈GL을 기반으로 오픈GL의 모바일 버전인 오픈GL ES를 기반으로 자바스크립트 API를 제공해 주는 게 웹GL이고요. 이게 이제 그 웹 브라우저에서 인터랙티브하게 3D 그래픽을 사용 가능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픽 보면 이제 benchmarking 자료인데 물론 뭐 컴파일 언어 기반의 그래픽 라이브러리에 비해서는 수행 속도가 되게 안 좋아요. 퍼포먼스는 되게 안 좋은 걸 알 수 있는데 요거는 뭐 차차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HTML5 게임, HTML5 웹 GL을 갖고 이제 그 그려낸 그 사이트인데요. 정말 뭐지? 그 스타크래프트 이번에 3D로 나온 거 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2? 마치 그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웹GL로 뮤직비디오를 만든 사이트예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아요. 웹GL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랙션에 반응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도 직접 개발하기에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게 코코스2D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HTML5를 아직까지는 지원하진 않지만 최근 기사를 읽어보니까 HTML5를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쓰는 게임 엔진이기 때문에 이게 HTML5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더 쉽게 이제 HTML5로 게임을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윈도우 8 메트로 UI죠. 올해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과거에는 윈도우 커널을 통해서 윈도우 커널에 접근할 수 있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은 C#이나 .NET 플랫폼이나 그 다음에 XAML 같은 것들, 그 다음 C++ 같은 언어를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윈도우 커널에 직접 접근을 했었는데 윈도우 8에서는 이게 아니라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WinRT라는 API, 이게 이제 지금 자바스크립트거든요. WinRT API를 통해 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커널에 직접 통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윈도우 OS 위에서, 윈도우 데스크탑 위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HTML과 자바스크립트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되게 좋았는데요. 저는 이거 데모 해보면서 앞으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도 HTML과 자바스크립트만으로 만들 수 있다. 웹 브라우저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요. 이게 이제 OS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OS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이제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는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API를 제공을 하겠죠. 그거를 쓰면은 얘가 WinRT API가 커널에 갔다가 커널까지 제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핸들링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건준 과장이 이제 만든 건데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윈도우에 한번 띄워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양반이 스티브 발머라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CEO인데 그 전 세계 컴퓨터에 60억 카피의 윈도우가 깔려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5억대, 최소 5억대 컴퓨터에 윈도우 8이 이제 설치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기회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윈도우 8이 그렇게 성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지만, HTML5를 통해 가지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것들은 WebRTC. 요거는 이제 요 구성 요소를 갖고, 그죠? 화상 통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스펙이고요. 그리고 오디오 API는 이제 그 오디오 태그는 단지 그냥 오디오를 재생하는 거에서 끝났는데, 오디오 API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믹싱을 한다든가, 그 다음 라우 데이터, PCM 데이터들을 핸들링 할 수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바로 웹에서 내가 믹싱을 해가지고 mp3 파일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효과를 여기에다 추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웹 인텐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 사이에 기능을 이제 쉐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간의 인덴트 기능이 제공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웹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푸트2 개코라는 모질라 프로젝트인데, 이제 모바일 전용 OS예요. 그러니까 웹 기반의 모바일 OS.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지금 만들어진 화면이거든요. 이게 다 웹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화면이고요. 웹을 통해서 전화도 걸어야 되고, 웹을 통해서 비디오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카메라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모질라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API와는 따로 웹 API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W3C에 통합될 가능성이 많아요. 얘네들이 좀 좋은 게 뭐냐면은, 개방된 표준이 놓치고 있는 분야. 그러니까 W3C에서 HTML5 스펙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전화 거는 기능, 그 다음에 SMS 받는 기능, 핸들링 하는 기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모질라에서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자꾸 자기네들이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W3C로 통합이 되겠죠.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은 이런 것들. 브라우저나 탭이 가려지면은 그 이벤트를 감지를 하는 것들. 그 다음 특정 페이지를 미리 렌더링 해 놓는 것들. 그 다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오프라인인지를 감지하는 이제 API들. 전체 화면 할 수 있는 API.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IE라고 해도 HTML 파일에다가 요런 메타 태그를 달아 놓으면은 IE에서도 크롬 렌더링 엔진으로 이제 렌더링 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눈에 띌 거예요. 잘 안 보이죠? 노모 아작스, AJAX 더 이상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어-투-피어, 웹 RTC, 디바이스 API들,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고, 그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런 것도 오픈 테크놀로지. 다 이제 개방된 이제 기술이라는 거죠. 프리 테크놀로지. 무료이고요. 그다음 플러그인이 없고, 그렇죠? 다 지원을 해주겠죠. HTML5에서. 그래서 HTML5는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으로서 HTML5, 그죠? 정보 공유를 위한 웹이 아니고 이제는 실행을 하기 위한 웹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로서의 HTML5, 비디오, 오디오, 캔버스, 웹즈 이런 것들 기가 막히게 제공하죠. 텍스트 위주의 웹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기반의 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독립적인 HTML5가 되겠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개발 비용이 절감이 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이 되는. 그리고 심리스 HTML5. PC든 모바일이든 뭐 스마트폰이든 TV든 자동차든 가전제품이든 이런 것들 경계 없이 디바이스에 제약적이지 않게 HTML5가 사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야? 됐어? 응. 자, 어쨌든 저렇게 HTML5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키워드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다 이제 아직까지는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미래 기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대응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요거를 갖고 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HTML5 시대에 잘 대응하는 컨버전스 UI 개발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